네, 안녕하세요. 사이버 보안 검증을 위한 소프트웨어 시큐리티 코딩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를 맡게 된 한컴 인텔리전스 장대원입니다. 자, 목차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PT를 준비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베디드 시스템의 보안 현황, 보안에 대한 개념, 어떻게 보안을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 인베디드 시스템 보안을 대응할 수 있는 SAST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 후에 SAST에서 적용할 수 있는 코딩 가이드라인이 어떤 내용들이 존재하는지, 그 중에서 CERT에 대한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결론을 말씀드리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장입니다. 이제 Security in Embedded System 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인베디드 시스템하고 세큐리티하고는 잘 연결이 되지 않는다 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인베디드 시스템 자체가 이제 외부와는 잘 연결되지 않는 자체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또 시큐리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안전하다 라고 이제 어떤 착각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가지고 계실 텐데, 보시면 이제 인베디드 시스템, 이제 IoT나 커넥티드나 자율주행 이제 대두되면서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베디드가 자체적으로 외부와 연결되지 않는다 라는 생각 자체가 이제는 맞지 않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시큐리티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시큐리티에 대한 대응을 한번 생각해 봤다 라고 하시면, 이제 장비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외부적으로는 네트워크 방화벽을 세운다던가 어플리케이션 방화벽, 침입 탐지 시스템 등을 구축해서 외부로부터의 어떤 보안을 이제 우선적으로 준비하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제 암호화 메커니즘이라던가 액세스 제어, 암호화 알고리즘 등을 사용해서 인베디드 시스템에 대한 시큐리티를 대응하고 있다. 이 정도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것이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라는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자, 왜냐하면 결국에 외부로부터의 공격은 어떤 내부 인베디드 시스템 안에 있는 내부의 절차, 설계상의 결점, 어떤 구현상의 버그로 만들어진 취약점에 접근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이제 장치의 오류나 데이터 탈취 등의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간단한 코딩 오류가 내부적에 존재한다고 해도 해킹으로 실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라고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제 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보안 문제의 최대 90%가 코딩 오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90%라는 수치가 이제 굉장히 좀 자극적인 수치이긴 하죠. 이제 다른 자료를 봐도 한 60% 이상이 결국 코딩 오류로 인해 발생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제 내부의 어떤 취약점, 보안의 취약점을 대응하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어떤 소스 코드 안에 있는 오류, 폴트, 플러 등을 제거하는 활동이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이제 절차를 구현하고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세부적으로 더 구축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코딩 오류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이제 SAST에 대한 내용을 이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AST에 대한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UNEC에서 다루고 있는 ISO SA 21434 사이버 시큐리티 엔지니어링 대응 표준이죠. 이 내용에 있는 중에
이제 베리피케이션과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에 보면 프로덕트 디벨롭먼트라고 되어져 있고요. 베리피케이션에 대한 내용을 이제 비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아날리시스 액티비티가 올바르게 수행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그 세부 사항을 보기 위해서는 안엑스 F를 봐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F에 대한 내용을 따라가 보면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어떤 이제 분석 기술을 적용할 때 알려진 취약점이나 약점을 식별하기 위해서 업계에 표준화나 또는 모범 사례 선도 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고, 이것을 이제 예시로 스태틱 코드 아날리시스 툴, 미즈라 C나 서트 C를 대응할 수 있는 이제 스태틱 코드 아날리시스 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부분이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살펴보면 10.4절에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requirements and recommendation에 대한 내용에 보면 프로그래밍 랭귀지에 대한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코딩 가이드라인에 의해 커버되어야만 합니다. 커버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적혀져 있죠. 그래서 예제를 또 이제 친절하게 예제를 넣어놨는데, 보면 미즈라 2012 서드 에디션의 퍼스트 리비전이나 서트 C 시큐어 코딩을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미즈라 C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2013년 이제 릴리즈가 됐고, 서드 에디션이 릴리즈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기술적인 이슈나 추가 보안 지침을 담은 어멘드먼트 1이 통합돼서 이제 퍼스트 리비전이 나왔어요. 2019년에. 그래서 이제 미즈라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고, 서트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이제 우리가 보안에 관련된 소스 코드에 대한 내용을 점검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SAST라는 이제 툴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SAST에 대한 정의를 보면 애플리케이션 소스 코드를 검사 및 분석하여 보안 취약성을 발견하도록 설계된 소프트웨어 테스팅 방법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스태틱 코드 아날리시스하고 거의 유사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내용에 플러스 세큐리티가 들어가져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내용에 보시면 내용도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소스 코드에 대한 경로를 실행해서 그 코드 안에 있는 잔존하는 결함을 찾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안 취약점을 찾는 부분이기 때문에 화이트 박스 테스트로 구성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어플리케이션 코드 검사해서 보안 취약점 발견하는 거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개발 어떤 프로세스에 CI/CD 연동을 해서 이제 초기에 보안 취약점을 감지해낼 수 있다.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SAST 툴의 탐지 취약점 종류를 보면 이제 보안 취약점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어떤 인젝션 문제라던가 오버플로우 문제들 이런 내용들을 이제 검출할 수 있고요. 이런 검출할 수 있는 내용이 언어나 개발 프레임워크나 보안 모델 어플리케이션마다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는데, 이제 다양한 곳에 존재하는 보안 취약성 항목들을 이제 검출해낸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SAST의 장단점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제 장점으로 보면 자동화돼서 취약점을 감지한다, 취약점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코드에 대한 위치에서 취약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준다, 통합이 용이하다, 자동화하기 쉽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SCA랑 거의 일맥상통하는 내용들이죠. 자, 그리고 이제 단점으로 보면 도구 설정의 어려움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제 기존의 스태틱 코드 아날리시스를 사용할 때
도구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이제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실 거고요. 이제 왜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느냐라고 하면 이제 언어적인 특징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C하고 C++ 같은 경우에 그 내부적으로 컴파일 될 때 코드가 실행되는 경로를 이제 지정하기 위해서 이제 define 옵션이나 include 옵션들이 사용이 되는데 그 내용들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에 이제 false positive나 false negative의 발생 확률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언어적인 특징을 반영해서 이제 도구 설정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자바라든가 뭐 오브젝트-C라든가 파이썬 같은 랭귀지들은 실제 이러한 별도의 설정 없이도 분석할 수 있는 툴들이 이제 시장에 많이 나와 있고요. 이제 그런 툴들을 이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기존 어떤 SAST 툴이라고 해서 SAST 툴을 우리가 도입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보안에 대한 소스 코드 보안에 대한 내용이 다 준비됐다 이런 건 없습니다. SAST 툴 하나로는 전혀 충분하지 않고요. 여러 가지를 이제 크로스 체킹해서 사용함으로써 이제 그 보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 뭐 100개의 이슈가 있다고 했을 때 99개를 막아도 하나가 뚫리게 되면 보안적으로 이슈가 크게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건 없고 충분한 건 없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SAST를 적용하실 때도 그러한 컨셉으로 이제 적용하는 것이 이제 올바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SAST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안 코딩 가이드 뭐 이제 보시면 뭐 보안 코딩 표준이라고 해서 CVE, MVD, CWE, 뭐 OWASP, 뭐 CERT, STIG 뭐 여러 가지의 종류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 중에 이제 프로젝트의 성격과 어떤 목적에 맞는 보안 코딩 기준을 이제 선택해서 잘 적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표준들, 기준들이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좌측에 보시는 CWE나 CVE나 MVD는 이제 어떤 같은 카테고리라고 할까요? 같은 이제 범주 안에 있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1997년에 이제 미국에서 취약점 데이터베이스인 MVD를 이제 구축해서 이제 관련된 정보를 이제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그 이후에 MVD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취약점 식별 체계가 이제 필요하게 되어져요. 그럼으로써 이제 CVE라는 게 생겨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소프트웨어 취약점의 용어가 이제 기업하고 보안 업체하고 이제 용어가 달라서 이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의 한계를 이제 맞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의 취약점 어떤 목록의 용어 통일을 위해서 이제 CWE를 이제 제정하고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하나의 카테고리에서 같이 발생된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WE Top 25나 뭐 SANS 25나 결국에 가장 위험한 25개의 소프트웨어 에러를 이제 규칙적으로 이제 발표하는 거죠. 이제 보안 취약점에 대한 내용을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이제 발표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OWASP 탑 10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3년 주기죠. 3년 주기로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 취약점에 대한 이제 보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10년, 2013년, 2017년 지금까지 이렇게 나와져 있고 아직 2020년은 없죠. 2021년
3년 주기로 보면 2020년인데 2021년도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디사 스티그가 존재하는데, 이제 디사는 이제 미 국방부의 지원 기관이에요. 지원 기관이 하는 일 중에 이제 어떤 스티그를 개발해서 전파해서 구현의 의무화를 하려고 어떤 코딩 가이드, 세큐리티 기술 가이드를 만든 게 이제 스티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국방 관련된 쪽에 세큐리티를 준비하는 쪽이라고 하면 이 디사 스티그 기준을 한번 적용하는 것, 검토해 보시는 것도 이제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트인데, 서트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뒀죠. 이제 서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C하고 C++를 주로 사용하는 이제 인베디드에 주로 적합한 이제 보안 취약점 코딩 가이드고, 실제 이제 유럽에서도 이제 보안 관련된 유럽의 OEM에서도 보안 관련된 취약점의 대응을 위해서 이제 서트를 선택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트는 카네기 멜론 대학의 SEI에서 유지 관리하는 보안 코딩 표준이고요. 표준이고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웹사이트에 그게 게재되고 있죠. C++ 같은 경우는 찾아보니까 2020년 5월경에 뭐 최신 버전 릴리즈가 있고, 이제 다른 버전들 같은 경우에는 2018년경에 이제 최신 릴리즈가 올라온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인베디드 쪽에서 사용하는 C하고 C++ 이외에도 자바, 안드로이드, 펄에 대한 이제 보안 취약점 리스트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고요. 자, 서트C가 왜 중요한가,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서트C에 대한 기존의 이제 다른 보안 코딩들보다 이제 서트C를 보안 코딩 가이드로 적용하기 좋은 이유는 이제 그 위험 평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뒤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서트에 대한 목록을 보면 이렇게 서트 리스크 어세스먼트라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룰에 대한 항목마다 이 해당 룰 위반이 발생했을 때, 규칙에 대한 위반이 발생했을 때 어떠한 위험도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위험 평가를 통해서 알려주게 되고요. 그 위험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심각도나 가능성, 수정 비용 등을 이제 계산해서 우선순위를 이제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L1부터 L2, L3에 대한 내용을 이제 레벨을 정해서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상세 내용을 한번 더 이렇게 살펴보면 이제 심각도, 가능성, 수정 비용 이렇게 나타나져 있고, 심각도를 보면 이제 로우, 미디움, 하이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카테고리가 이제 존재하고요. 로우 같은 경우는 이제 도스 어택,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디도스의 단일 버전이라고 할까요? 이제 시스템의 리소스를 부족하게 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게 이제 도스인데, 이제 디도스 같은 경우는 디스트리뷰트 해서 이제 여러 대에서 이제 도스 공격을 하는 걸 이제 디도스라고 하죠. 그게 이제 로우에 해당하는 심각도이고, 이제 미디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무결성에 대한 어떤 위반에 대한 공격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뭐 임의의 코드를 그냥 실행시켰을 때가 이제 하이 정도의 심각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떤 발생 가능성으로 보면 뭐 이렇게 세 가지, unlikely, probable, likely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이제 지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정 비용으로 보면 high, medium, low라고 해서 high라고 하면 이제 실제 매뉴얼리하게 검토하고 매뉴얼리하게 수정해야 되는 항목. 자, 그리고 미디엄은 이제 자동으로 검출을 할 수 있지만 수정할 때는 이제 매뉴얼리하게 해야 되는 것.
그리고 이제 로우에 해당하는 건 자동화에 대해서 분석하고 자동으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로우에 해당된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적용해 보면 이제 여기 좌측에 보시는 어떤 다이어그램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L1, L2, L3라고 해서 L1이 제일 위험해 보이죠. 그래서 L1이라고 하는 것 아까 앞에서 보셨던 그 값들 있죠. 미디엄, 로우, 하이에 대한 값들의 밸류가 존재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앞에 밸류가 존재해요. 이 밸류에 대한 내용의 곱셈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L1의 포인트 12부터 포인트 27까지를 L1으로 이제 정의한 것이고요. 포인트 6부터 포인트 6점, 포인트 9점까지는 L2, 그리고 포인트 1점부터 포인트 4점은 L3 이렇게 규정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계산되는 걸 한번 볼까요? 그 우측에 보면 high, likely, inexpensive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하이의 심각도를 가진 것은 이제 3점이고요. likely도 3점이죠. 그래서 그 3은 9. 그 다음에 inexpensive니까 이것도 3점이죠. 앞에 한번 보면 수정 비용이 이제 낮을 때가 3점이죠. 자, 낮을 때 그래서 세 개의 그 밸류를 곱했을 때 27점이 되는 거죠, 토탈. 그래서 레벨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심각도와 가능성과 수정 비용에 대한 그 밸류에 대한 곱이 이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 이 포인트로 이제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것이고, 우선순위로 이제 레벨을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트 코딩 표준에 있는 내용이 실제 적용되어 있는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룰에 대한 정보가 나와져 있고, 룰 내부에 어떤 룰들이 포함되어져 있는지, 룰 12번에 대한 내용이 지금 정해져 있고, 에러와 관련된 부분들이죠. 그래서 에러에 대한 관련된 내용 중에 30번, 32번, 33번, 34번이 포함된다. 이런 카테고리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제 어세스먼트가 그 하단에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계산식에 의해서 이제 미디엄, 프로버블, 미디엄에 해당하는 에러 30은 이제 포인트 8점. 그래서 L2에 대한 레벨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 각각의 이제 위험 평가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가장 보안에 취약한가,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제 적용하고 실제 수행하는 입장에서 어떤 것을 먼저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이제 정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제 그 어떤 기준을 삼아준다는 것이, 기준을 제공해준다는 것이 상당히 일을 처리하는데 명확한 내용을, 기준을 삼아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그 카테고리에 대한 설명, 그 위험 평가도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 하단에 보면 이제 잘못된 예와 잘된, 이제 준수한 예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별로도 이제 구분이 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제 제공해 주면서 이제 사용자가 원활하게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서트를 직접적으로 적용을 하려면 아까 그 62443인가요? 41443인가? 거기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 스태틱 툴을 통해서 적용을 해낼 수가 있는데, 스태틱 툴에서 어떤 서트에 대한 컴포넌트를 적용해서 검출되는 이런 화면들을 이제 한번 이해를 하시기 좋게 이제 넣어봤고요. 검출이 되고 나면 코드상에서 어떤 내용인지 확인이 되고, 그 확인된 내용이 이제 서트의 어떤 부분과 연결이 되는지 이제 도움말이 같이 확인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에 대한 내용을 이제 그 관리하기 좋게 어떤 히스토리나 이제 검토하기 좋은 이제 옵션들을 이렇게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웹브라우저로 매니징해서 여러 명의 그 검토자, 개발자, 평가자 이런 사람들이 그 내용들을 같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해주면 훨씬 쉽게 그 내용을 검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이제 말씀드리면 보안 취약점에 대한 내용을 대응하기 위해서 어떠한 게 딱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건 아직 없죠. 그렇지만 표준에서 의거하고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그 프로젝트의 목적에 맞는 내용을 이제 선별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서트라던가 CW가 됐던 오와스프 탑10이 됐던 그 코딩 표준을 적용하려고 하는 기준을 삼으시고, 그 이후에 그 코딩 표준을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도구를 통해서 그 보안 취약점을 제거할 수 있는 이런 프로세스를 갖추셔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그 내용들이 실제 보안 코딩 준수가 되고 있는지 여부가 다시 한번 이제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보안 취약점에 대한 내용을 이제 준비해 나가고 있다, 잘 대처하고 있다, 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사이버 보안 대응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저런 코딩 기준들을 적용해서 사이버 보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준비해 나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관련되어 궁금하신 점은 3월 17일 질문하기를 통해 질문 남겨주시면 3월 18일 라이브 Q&A를 통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